S&P 500 10년 토탈 리턴 수익률은 233%입니다. QQQ는 461%를, 다우존스 산업 평균치를 추정하는 DIA는 185%가 상승을 했어요. 테마형 ETF 중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인 SOXX는 87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SMH는 무려 1107%가 상승을 했어요. 같은 반도체 종목을 담고 있는데 왜 약 300%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그리고 주요 배당 성장형 ETF인 토탈 리턴 수익률도 같이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절약과 투자로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얻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치 중에 하나는 바로 수익률의 배당을 재투자한 토탈 리턴 수익률입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 SCHD의 수익률은 44.18%였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 토탈 리턴 수익률은 71.28%에 달했는데요. 배당을 재투자한 토탈 리턴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는 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토탈 리턴 수익률이 중요한 이유는 토탈 리턴 수익률이 높은 ETF에 먼저 투자한 후 은퇴 시점에 배당 ETF로 전환하게 되면 더 많은 현금 흐름인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양도세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절세계좌에서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할 때만 가능합니다. 토탈 리턴 수익률이 높은 ETF에 투자한 이후에 배당주로 변경했을 때 배당금과 배당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설명란에 있는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분명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종목이 아닌 ETF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과 24년 시가총액 상위 10개 미국 기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21년 상위권에 있던 기업들 중 일부는 여전히 2024년에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 기업들에 대거 진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뒤처지는 기업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아쉽게도 우리는 10년 앞을 내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 10년 이상 운용되어 온 ETF의 토탈 리턴 수익률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ETF는 크게 지수형, 테마형, 배당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지수형 ETF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VOO,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가,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 평균치를 추정하는 DIA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배당금을 재투자한 토탈 리턴 수익률 결과를 보면 QQQ는 무려 461% 상승을 했고 S&P 500을 추종하는 VOO는 233%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추종하는 DIA는 185%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기술주의 경우 인터넷이란 새로운 혁명으로 인해 나스닥은 2000년 3월 최고치를 달성한 후 닷컴 버블로 2003년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또한 2008년 경제 위기도 겪었죠. 이 시기까지 포함한 1999년부터의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게 되면 QQQ는 1001%,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는 570% 상승을 했습니다. 2000년 3월 나스닥이 닷컴 버블 정점일 때 투자를 했다면 주가를 회복하는 데는 약 16년이라는 놀라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2024년 3월까지 토탈 리턴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약 296%로 크게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는 변동성이 큰 주식이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투자 시점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기술주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XOXX와 SMH,
S&P 500 지수에 포함된 정보기술 섹터 주식을 추정하는 XLK의 토탈 리턴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각 ETF 모두 최근 AI 붐으로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상승률이 큰 ETF는 SMH로 무려 110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가 874% 상승을, XLK가 582% 상승을 했습니다. 각 ETF의 가장 큰 차이는 AI 기술주 비중인데요.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그리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TSMC까지 비중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엔비디아의 비중만 보더라도 SOXX는 약 11%, SMH는 24%, XLK는 5.95%로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 XLK는 엔비디아의 비중을 높이는 리밸런싱 소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애플을 잠시 밀어내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각 ETF의 성과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투자 시점과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주, 특히 테마형 기술주에 투자할 때는 적립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배당 성장주인 SCHD와 VIG, DGRO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당금을 재투자한 총 수익률, 토탈 리턴을 보게 되면 DGRO가 194% 상승을, VIG는 191%, SCHD는 177%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 역시 각 ETF의 기술주 비중 때문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기술주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DGRO와 VIG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SCHD의 기술주 비중은 4.78%, VIG는 11.58%, DGRO는 9.87%의 기술주를 담고 있어요. SCHD의 배당 성장률과 배당률은 높지만 토탈 리턴 수익률이 높은 DGRO도 기술주 시대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당 성장주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요 미국 ETF의 토탈 리턴 수익률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장기 투자 시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양도세 22%입니다. 미국 직투의 경우 수익률이 높은 곳에서 배당주로 변경하게 될 때 22%의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절세계좌 중 특히 연금계좌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매도 후 당장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세계좌, 특히 연금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미국 주요 ETF를 모두 정리한 영상입니다. 한국판 S&P 500, QQQ, SCHD 상품 중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고민이라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세한 링크는 설명란에 공유해 두었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더 궁금한 ETF의 토탈 리턴 수익률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럼 궁금한 ETF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빠르게 토탈 리턴 수익률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우량 ETF 토탈 리턴 수익률을 모조리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토탈 리턴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